아이스크림 이마트 아이스크림 골라당 기간 행사로에 이제 가격 판매된 가격보다 낮게 납품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경쟁 입찰 땐 사다리를 탔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진짜? 이 빅4면은 완전 이제 우리나라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스크림은 이제 필수 소비재가 돼버렸잖아요. 겨울에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는데. 근데 사다리를 탔다는 거예요. 사다리를 탔다고. 이게 지금 몇십 년의 엄청난 업력으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업체들이 경쟁 입찰할 때 사다리를 탔다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도깨비입니다. 지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연휴가 다행히 금요일부터 이어져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잠도 오랜 기간 자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있어요. 연휴 기간 중에도 정말 기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는 기사, 그 랭킹 기사 있잖아요. 네이버 뉴스에서 랭킹 기사를 보는데 와, 이렇게 보니까 3일절 오후 6시 그리고 수정까지, 그러니까 입력과 수정을 다 이제 쉬는 날에 하셨다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쉬는 날이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것도 뭐 부업의 일종이랄까요? 뭐 그런 거긴 하지만은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쉬는 날이라고 그냥 다 쉬는 게 아니구나. 나도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또 원통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카리나 연애설 원통했는데 그게 왜 원통하지? 어쨌든 오늘은 진짜 원통한 얘기. 저 이거 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 뭐 담합이나 이렇게 경쟁법, 공정거래법 이런 거를 사실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자, 왜 슈퍼콤은 안 올랐지? 판결문에 담긴 아이스크림 값의 비밀. 이게 결국 담합 얘기예요. 담합. 담합을 누가 하냐? 여러분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죠? 아이스크림 빙과 시장이라고 하죠. 빙과 시장의 빅4, 롯데, 빙그레, 혜태, 또 롯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빅4라 그러는데 이게 나오죠. 보세요. 그러니까 롯데 제과가 있고 롯데 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 이름은 다른데 롯데 제과랑 롯데 푸드가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빙그레, 혜태, 그리고 기타가 1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2021년, 22년에 점유율일 텐데 뭐 지금도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롯데 형제가 45%를 차지하는, 거의 이제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빙그레, 혜태, 기타는 제가 보기에는 뭐 베스킨라빈스나 뭐 하겐다즈 뭐 이런 거겠죠. 허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 기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시장은 빅4가 다 해먹고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하겐다즈나 그 베스킨은 약간은 이 롯데, 빙그레 같은 빙과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잖아요. 좀 고급 아이스크림이고 좀 비싸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냥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이 빅4가 빅4의 그냥 쉽게 말하면 과점이라고 할 수 있죠. 과점. 네. 자, 근데 이 네 개 업체가 가격 담합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값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아예 아이스크림 뭐 물가도 오르니까 아이스크림 값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짜장면 한 그릇도 이제 6,000원 시대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담합은 달라요. 짜장면은 엄청 뭐 독과점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도 얼마나 그걸 파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 주체가 매우 다양한데 아이스크림은 빅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점도 아니고 과점으로 해서 이제 빅4, 빅5, 빅6, 빅3 이런 시장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기름시장, 정유시장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제가 몸담고 있는 법조시장도 뭐 김현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게 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장 저도 이제 대형로펌 소속은 아니니까. 하여튼 이렇게 정유시장, 빙과시장 또 찾아오면 이런 비슷한 시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뭐 제가 당장 떠오르지 않는데, 하다못해 뭐 가전제품도 그럴 수가 있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컴퓨터 반도체 뭐 정유 이런 것들은 너무 큰데 아이스크림 가지고 장난치면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지. 아이스크림 하나 마음대로 못 먹는 사회가 정말 원통한 겁니다. 자세히 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35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왜 부과하냐? 담합을 했으니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합을 해서 취한 이득을 경제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 뭐 그런 거죠. 이게 지난 보니까 판결이 최근에 나왔어요. 판결이 지난 금 28일에 나왔네요. 일단 봅시다. 아이스크림 만든 회사끼리 짬짬이 기사 이름만 써도 되나? 짬짬이를 아이스크림 값을 올렸다면은 회사뿐만 아니라 각 회사 임원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형사 얘기가 나오네요. 처벌을 회사한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지? 깜짝 놀랐다.
법적으로 이제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받냐? 돈을 내려갈 수가 있죠. 벌금을 회사한테 부과해서 여러분 회사를 죽일 수 있나요? 회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회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회사에게 돈을 내려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벌금을 안 내고 버팅긴다? 그럼 회사 재산에 국가가 압류를 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사 뒤에 회사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냥 법인인 거고 그 법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법인을 경영하는 이제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들이 법인의 의사결정을 하니까 회사의 의사결정은 꼭 법인 임원들의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임원 개인도 이 개인은 사형도 당할 수 있고 징역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빙글의 시판사업 담당 업무는 상무였던 임원이죠. 최모 씨 롯데푸드 빙과본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전 롯데제과 빙과 영업본부장과 태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롯데푸드, 롯데제과 또 어딨냐? 빙글의 혜태 이런 지금 빙글에는 빠졌네. 예, 혜태 제과 영업 담당 이사. 빙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빅4 다 들어가 있지. 영업 담당에서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게 되게 손모한망의 청년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그냥 왜냐면 이게 돈 내는 거는 누가 내겠어요? 회사가 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그럼 돈도 안 내고 그냥 집행유예 받으면은 사실상 어떤 처벌을 받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 다 회사에서 잘리겠죠.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하면 회사에서 회사의 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인도 회사도 처벌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짬짬이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짬짬이를 했는지 잘 봅시다. 일단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 빅4가 가격 인상 등 영업 전반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것 공동행위. 이 공동행위 이따 볼 건데 공동행위 말 그대로 쉽게 해서 공동으로 뭔가 행위를 했다는 거. 무슨 행위를 했겠어요? 공동을 했다는 건 담합을 했다는 거고 그 행위가 뭡니까? 뭐 가격을 내렸겠습니까? 가격 올렸겠죠. 점점 소비자들한테 소비자 돈을 야금야금 빼먹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폴라포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텐데 폴라포가 작은 건 300원, 긴 건 500원이었는데 지금 폴라포 사 먹으려면 이게 1,000 얼마나 내야 되니까 거의 3배가 오른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은 뭐 여전히 뭐 많은 퍼센테이지 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어쨌든 이 공동행위가 3년이 넘는 장기간 치러지고 횟수 적지 않으면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중에 일부 아이스크림만 담합을 할 수가 있겠죠. 인기 아이스크림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 아이스크림 올라가면은 담합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2010년대 후반 아이스크림 값의 비밀이 뭐냐? 빠삐꼬, 폴라포 이런 튜브류 아이스크림들 이게 뭔지 알죠? 이거 뭐라고 하지? 튜브류? 쪽쪽이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네.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 것은 2017년 6월의 일이나 구고콘 브라보 콘도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이것도 맛있죠. 콘 아이스크림이 좀 비쌌죠. 1300원 1500원으로 2019년 1500원 1800원 올랐으니까 이게 1년에 200원이 올랐으니까 거의 한 10% 가까이 금액이 1년에 올랐는데 또 1년 새 300원이 올랐으니까 20%가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하면은 2년 사이에 30%가 올라버린 건데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뭐 2, 3% 됐는 걸 알고 있고 물가 상승률 해봐야 뭐 2, 3% 4, 5%뭐 코로나 때는 오히려 역성장했으니까 그런데 30% 올랐다는 거죠. 자, 이 기가 막힙니다. 네 곳 아이스크림사 임원들이 2016년 2월 고양시 백숙집 회동 백숙 드셨다는 거야. 고양시에서 뭐 계곡에서 드셨나? 2017년 8월 강서구 호텔 회동.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냐면은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안에도 그 특별사법 경찰들이 있어요. 수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검찰에도 이제 공정거래하는 부서가 있는 거죠. 그 부서들이 다 압수수색해서 핸드폰 뺏고 이메일 뺏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때 이 네 곳의 임원들이 백숙집과 강서구 호텔에서 모였더라. 모여서 뭐 했겠어요? 그냥 뭐 술 마셨겠어요? 술만 마신 게 아니죠. 처음엔 슈퍼는 소매점에 파는 아이스크림 값을 올렸고 소매점 지원율의 상한을 제한했다. 그러니까 할인값을 제한을 했다는 거죠. 다음은 편의점 마진율을 내려 사실상 납품 가격 인상하고 2+1 행사 제품을 대폭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똑똑한 게 야비할 줄로 똑똑한 게 그냥 가격 올리면 눈치 보이잖아. 눈치 보이니까 할인율도 제한을 하고 편의점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 마진을 내리는 게 전 제일 나쁘다고 보는 건데 아니 편의점주들이 담합을 했냐고. 근데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더 담합한 그 결과를 이 편의점한테 이제 전가를 시키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묻히는 결정을 자기가 해놓고서는 실제로 손에 피 묻히는 거는 편의점주들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사실상 납품 가격, 그러니까 사실상 인상했다는 거. 사실 그러니까 납품 가격 자체가 동일할 수 있어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사실상 납품 가격을 인상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납품 가격의 사실상 인상 부분은 누구에게 전가될까요?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2 플러스 행사 제품을 대폭 줄였다는 거야. 야, 3명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은 그래, 개당 가격이 좀 비싸도 2 플러스 1 하는 거면 그게 이득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그런 이유를 줄이고, 여러분 그 수입 맥주 기억하시죠? 수입 맥주도 옛날에 뭐 4캔 만 원인데 지금은 뭐 얼마지? 뭐 3캔 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교차되는 상품의 그 범위를 줄여버린 거니까 이게 사실 뭐 N 플러스 N 행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3명이 갔는데 둘은 메로나 먹고 싶은 한 명은 빠삐코 먹고 싶으면은 이게 교차 지원해서 2 플러스 1이 됐으면은 이게 사실상 전가분이 없는 건데, 교차를 지워버렸으면은 그래 이건 너희는 개별 가격으로 메로나 2개 사고 나는 내 개별 가격으로 빠삐코 살게 하면은 그게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아이스크림 시장의 86% 점유하는 4개 회사가 합의된 가격 수준은 경쟁을 없앴다. 그죠? 나머지 14%는 아까 우리 봤지만 기타인데, 그 기타가 누구냐면은 사실 다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스킨라빈스나 이제 일단 베스킨라빈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맛을 골라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킨 과자로 할 때랑 그냥 편의점 아이스크림 먹을 때랑 다르잖아요. 베스킨은 뭔가 좀 작정을 해가지고 돈을 써야 될 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산다든가 파인트 아니면 뭐 기프티콘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고, 뭐 하겐다즈 이런 것들은 누가 먹나? 부자들만 먹는 거 아닌가? 하여튼 자, 근데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게 나와요. 아이스크림 이마트 아이스크림 골라담기간 행사로에 이제 가격 판매된 가격보다 낮게 납품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경쟁 입찰 땐 사다리를 탔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진짜? 이 빅4면은 완전 이제 우리나라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스크림은 이제 필수 소비재가 돼버렸잖아요. 겨울에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는데. 근데 사다리를 탔다는 거야. 사다리를 탔다고. 이게 지금 몇십 년의 엄청난 업력으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업체들이 경쟁 입찰할 때 사다리 탔다는 거야. 가지고 네이버 사다리 켜놓고 아니면 종이에다가 백숙집에 모여가지고 자 너는 1번 2번 3번에서 우리 사다리 탑시다 쭉쭉쭉. 그래서 아씨 이번엔 내가 낮은 가격으로 경쟁 입찰해야겠네, 혹은 높은 가격으로 나 경쟁 입찰하고 싶어 했을 때 내가 사다리를 탄 결과가 딱 이게 당첨되면 좋은 거죠. 자, 임주가 복지 차원에서 매년 160만 개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현대차는 최저가 순으로 세계에서 선정했다고 생각했으나 현대차가 속은 거죠. 사실은 내개사가 짜고 만든 순서였어요. 이게 바로 담합의 나쁜 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담합이요, 그냥 대놓고 가격 올리면은 그냥 소비자는 안 사 먹으면 되는데, 경쟁 입찰에 붙였을 때 이놈들이 입찰을 순서대로 하니까 이게 여러분 입찰은 경쟁 입찰은 뭐겠습니까? 가장 낮은 가격을 이제 제시하는 회사가 사실상 낙찰될 확률이 높은데, 이 가격 아니 내놈 다 가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낮지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를 했는데 얘네들 담합을 했으니까 담합을 안 했을 때에 비해서 낙찰 가격이 높다는 거죠. 입찰 가격이 더 높고. 근데 그거를 좀 서로가 낙찰받고 싶어 할 테니까 사다리를 타가지고 순서를 정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진짜? 현대차가 속아서 현대차가 160만 아이스크림 160만 개나 구매를 했는데 이 최저가 순으로 입찰을 했겠죠. 했는데 사실은 짜고 만든 판에 걸려버린 거죠. 네가 만든 판에 네가 걸려버린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빙그레가 부인을 했다. 최상무는 최초 합의가 있은 다음부터 회동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의 최창모도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허위를 진술하면 사정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이 달라진 건데 야 너 왔잖아. 아니 나 간 적 없어 라고 말이 바뀌었는데 말이 달라진 건데, 제조 4사 임원들 처음만 합의하는 자리에 빙그레 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그죠?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자, 빙그레가 27.8%니까 지금 단일 회사 중에는 롯데자가 바로 다음에 2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빙그레를 빼놓고는 담합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담합을 했는데 빙그레가 그 담합을 차지하지 않고 원래 가격을 유지한다든가 갑자기 가격을 낮춰버리면은 이 담합한 회사들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입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계속 아이스크림 샀는데 빙그레만 담합 안 하고 계속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넣어버리면 계속 빙그레만 현대차에 그 160만 개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니들 담합이란 거는 판이 짜져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상무는 공정위 조사 시작된 이듬해인 2020년 경영기획 담당 상무로 승진했는데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회사들이 이제 뭐 제가 속된 표현을 줘서 공정거래나 검찰을 정말 국가기관에 뭘로 보면은 지읒으로 보면은, 아니 조사가 시작된 다음 달에 승진을 시켰어. 아니 조사를 받았으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뭐 그냥 문책성으로 뭐 좌천은 못 시켜도 어쨌든 승진은 배제되는 게 마땅한 건데, 야 너 담합 잘했다, 너 승진해, 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일부 무죄 선고됐어요. 콘유 1,500원 담합과 샌드류 1,800원 담합엔 빙그레가 끄지 않았다고 봤다. 왜냐면 2018년에 타사가 콘 아이스크림 값을 올렸는데 빙그레는 이미 슈퍼콘을 1,600원에 팔고 있었기 때문에. 슈퍼콘, 여러분 슈퍼콘 알죠? 이 슈퍼콘 누가 선전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선전하죠. 이때부터 선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저도 슈퍼컵 몇 번 먹었는데 손흥민이 선전하는 거 보고 제가 몇 번 먹은 적 있어요. 슈퍼콘은 매달 뒤 결국 가격을 내리긴 했는데 너무 비싸게 측정했대 그죠. 유명인에 있어서 광고도 열심히 했는데 손흥민 선수 점유율에 밀려 가격을 내린 거를 내부자 진술에 근거해 법원은 경영사 판단 이유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격을 측정을 할 때 그 가격을 높게 측정하든 낮게 측정하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스크림이 유명 선수 광고도 했고 맛있고 또 칼로리도 상대적으로 낮으면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유명인도 안 쓰고 맛도 별로 없는데 칼로리까지 높으면은 어쨌든 포만감을 주고 아이스크림이라는 청량감을 줄 수 있으니까 싸게 팔 수 있는 이런 모든 건 경영사 판단이라는 거야. 근데 그 경영사 판단을 안 하고 백숙집에서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제부터 콘류는 1,500원에 샌드류는 1,800원에 팝시다 라고 담아 파는 거는 경영사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2019년 5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른 붕어쌈만꼬와 빵또와 이게 좀 띄어쓰기 안 되어 있습니다. 붕어쌈만꼬와 빵또와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을 떡 붕어쌈만코와 부드러운 빵또를 업그레이드한 결과로 20% 가격을 올렸는데 붕어쌈만코에 떡을 넣어주셨고 빵또와는 부드러운 대단합니다. 대단해.